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봄이면 전국을 노랗게 물들이던 유채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권성두 PD,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전 천변에 핀 유채꽃이 지난 10여 년간 대전 시민들에게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했는데요. 이 유채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LMO 유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GMO는 지난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LMO 유채는 조금 이제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LMO는 GMO 중에서 번식과 생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겁니다. 이 LMO가 왜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전 천변을 노랗게 물들이던 봄의 전령사 유채. 그 유채가 올해 자취를 감추었다. 제작진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대전 천변을 찾았다.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 시민들이 여기 유채꽃이 피는 봄이면 와서 사진 찍는 어떻게 포토존인데요.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국내 종자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된 LMO 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식재된 유채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LMO 유채로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LMO는 우리에게 익숙한 GMO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선 원래 정식 명칭은 GMO예요. 근데 그 GMO가 정식 명칭인데 그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걸로 부산되는 모든 것들을 총칭이거든요. 총칭인데 이렇게 총칭을 해서 원래 규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미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타협의 산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거는 살아있는 것, 생식이 가능한 것만 한정해서 하자. 그래서 전체 GMO 중에 일부 살아있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살아있는 거를 따로 이름 붙이기를 살아있다고 해서 리빙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LMO라고 부르는 거죠. 대전 천변의 유채가 LMO 유채로 확인되자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선 지난달 하순경 유채 식재지를 갈아엎는 경운 작업을 실시했다. 우선 대전시 하천사업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 LMO 종으로 확인된 이후에 경운 작업, 그러니까 흙을 이제 갈아엎어서 이 종이 이제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피거나 이게 꽃이 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꽃이 피우지 않도록. 그런데 LMO 유채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세종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저희 충남 지원 관내에 대전에서 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에 1개소,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는 7개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가 우리 충남 지원 관내는 9개소에서 유채가 식재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대전시 유채 식재지는 경관용이었다. 하지만 홍성, 홍북면, 내포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유휴지를 활용하여 2, 3년 전부터 유채꽃 축제를 해온 곳이다. 올해는 대대적인 축제를 하고 유채꽃으로 유채 비빔밥을 해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이곳 역시 LMO 유채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홍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주민들은 이번 LMO 유채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홍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유기농 특구로 선정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할 때 그 친환경 로컬 푸드를 이제 말씀하면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을 지역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LMO, GMO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 농업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농사도 이제 그 LMO로 인한 그런 오염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어떤 두려움 같은 거를 갖게 되죠. LMO 유채 최초 발견은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다. 국립종자원이 종자용 LMO 유채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채는 그렇게 많이 사료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자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대규모로 소비를 하고 있는 축제지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태백시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곳에서 발견을 했고 거기는 약 10cm 정도 자라 있었습니다. 이후 국립종자원은 전국 유채축제장 72곳과 유채 재배농가 약 5,700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추적조사 결과 태백에 심어진 동일한 중국산 LMO 유채가 전국적으로 식재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중국산 LMO 유채는 종자회사가 아닌 불법 수입업체 과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회사는 수입업체였고 종자업도 등록이 안 돼 있었고 유채를 사다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었던 불법 업체였고요. 그 업체가 수입되어져 왔던 것을 창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했고요. 그 회사로부터 팔려나갔던 곳이 한 274군데까지 쫓아갔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식재지까지 재배 면적까지 확인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의 6월 7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LMO 유채가 심어진 곳은 전국 13개 시도 56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면적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56곳으로 발표했는데 그전에 39곳 같은 경우는 이미 폐기한 부분은 누락시켰거든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충분히 이것은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 부분을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작년부터 종자용 유채 검역 과정에서 8,000kg가량 LMO 유채가 검출돼 폐기 처리했다. 종자용 LMO 유채의 경우 수입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유채 수입 시 검역은 표본 검사로 진행된다. 전국에 LMO 유채가 유통됐다는 것은 검역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가 이게 수입된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든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식물 검역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빨리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LMO 유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산 유채 검역 시 현행 표본 검사 방식에서 전수 검사 방식으로 강화하고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딱 이거라고 지금 정리는 아직까지 그걸 못했고요. 보니까 중국도 이번을 겪고 보니까 중국도 상당히 많은 LMO가 음으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것 같은 걸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왜 이런 당신네 나라는 이런 LMO가 없다는데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그걸 경위조사를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가능성을 몇 가지 놓고 압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고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서 폐기 처리와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LMO 유채가 발견되면 소각, 파쇄, 매몰, 약제 처리 등으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크게 이제 저희들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것은 소각이고요.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소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제일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서 깊이 2m 이상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매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또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물론 경운 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서 그 식물처를 안일히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진행했던 경운 처리 방식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씨앗이 맺힌 후 급하게 식재지를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살처분하거나 하면 일정 정도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이제 식물 씨앗은 이 땅에 떨어지면 이듬해 다시 싹이 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씨가 맺히기 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이 유체를 없앨 수 있는 거지. 여기처럼 씨앗이 맺혔을 때 이렇게 경운 작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씨앗을 땅에 다시 심은 이런 결과인 거죠. 제작진이 찾은 홍성과 대전의 경우 다시 유채씨가 발아해 싹을 틔우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금 농림부의 대처 방안이 초기 대응부터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문은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고 대단히 매우 형식적이었고, 그것도 5월 31일 부단체장들끼리 해서 화상회의 정도 한번 하고 만 것이죠. 농림부나 이게 종자원만으로 이게 대응할 문제냐. LMO 유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오염돼 있다. 지자체와의 공조가 급박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간 농식품부 주도의 주먹구구식 대응만 이루어졌다. 지금 대전시에는 이런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이런 전문 부서라든지 관련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관련 기관의 어떤 이런 지침이나 또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좀 없는데요. 현재 LMO 유체 오염은 개인 필지도 다수 포함돼 있다. LMO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가의 자진 신고가 급선무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을 보면 LMO로 오염된 사유지의 경우 폐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농가의 신고도 더디고 관계기관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오염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LMO 유체 확산의 요인이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LMO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LMO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게 만드는 허점 중에 가장 큰 허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LMO법에 관한 정확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거 개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행정 부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허술하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소아 의원은 지난 23일 유체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LMO 환경오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발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LMO 유체 환경오염은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한번 재배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수거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몇 년이 지나서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기 때문에 일단 생태계 결함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유체가 바로 십자가 채소입니다. 유체 꽃가루가 이게 충매거든요. 2kg씩 날아갑니다. 이게 만약에 날아가서 충매 전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벌 나비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거를. 그러면은 이미 만약 기존의 어떤 배추라든가 아니면 브로콜리, 쑥갓, 최악의 경우는 이제 상추까지 갑니다. 그럼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생태 교란뿐만 아니라 제추제를 쳐도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체는 미국 M사가 개발한 GT73 유체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다른 논에서 했던 사례로 보면 그 2년이면은 거의 없어지는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LMO 유체 사태는 관계기관의 초동대처 미흡과 사후약방문식 행정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LMO 유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마당에 그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게 합동 많이 꾸려져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향후에 GMO 수입이 지금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다 각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역 체계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LMO 유체로 확인된 축제지나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모두 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유전자 변형 생물법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직접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농가나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데요. LMO 환경오염 토론회에서도 폐기와 보상 관련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어찌 보면 구멍난 검역 체계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염 지역은 앞으로 2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또 사후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해당 농가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피해 보상이 좀 감싸 안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LMO 유체 환경 오염이 처음 발생한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대처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보상, 방제 조치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전주에서는요, GMO 반대 농성이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요? 네, 전주는 최근 LMO 유체로 인한 생태계 문제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GM 작물 재배에 대한 문제로 몇 년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전주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LMO 유체가 발견되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경운 작업이 끝난 상태였다. 당장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식으로 큰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지극히 저희들은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것이 있거든요.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거의 국가 재난 상태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LMO 유체 오염 사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민들. 이들에겐 뼈아픈 속사정이 있다. 3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처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이왕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도 좀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왕 농진청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도 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정보 좀 빨리 얻어서 그 연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마을에 어떤 그 연구한 부분이 실현한 그런 체험마을, 관광마을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소득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숲으로 돌아갔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에서 GM 작물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친환경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GMO는 이건 진짜 적폐라고 해요. 이게 친환경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필이면 농진청이 와서 우리하고 상생하면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있는 작물은 사과, 배, 감자, 콩 등 7가지다. 여기에 주식인 벼도 포함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 주권을 위해 GM 벼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 주식용이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뭐 다른 등등이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러한 특성을 가진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야 할 것은 미국도 그렇게 GMO를 많이 하지만 밀이나 이렇게 그 나라의 주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종자를 지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을 이렇게 그 GM으로 시험 재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부터 3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GM 작물 개발. 이로 인해 생태계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이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식적인 명칭도 LMO 격리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 격리 포장 안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뭐 씨앗이든 식물체든 꽃가루든 이것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죠. GMO 문제는 원래는 뭐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런 생명체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농촌진흥청 GM작물 재배장 인근. 뜻을 같이 하는 100여 개 단체들이 모여 2달 전부터 GM작물 재배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들 뭐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절박하다고 좀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24시간 저희들이 천막을 운영하면서 농성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가리만 했던 농민들과 시민단체. 새 정부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어쨌든 GMO로 적절히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했다면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이나 뭐 외국에 들어오는 GM 작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GMO는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GMO가 상용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매년 식용 GMO 200만 톤을 수입한다. GMO 수입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다. 수입된 GMO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쓰인다. 그런데도 GMO 식품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고 있고 우리 이 소비자들이 식당을 통해서 식탁에서 그런 GMO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GMO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빨리 개선시켜서 소비자들이 GMO가 들어있으면 GMO 표시가 돼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먹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먹지 않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최종 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점. 결국 표시 의무가 없어져 우리는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원재료를 가공한 다음에 DNA나 단백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여전히 표시를 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법으로 이제 규정화되면서 후퇴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약처에 대해서 그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견도 냈고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GMO 완전 표시제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논 GMO 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원재료가 GMO면 GMO로 표시하고 그 선택권은 시민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GMO 없는 급식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급식부터 변화시켰다. 경기도 부천의 옥길 중학교. 올해부터 논 GMO 제품 5가지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추장, 된장, 진간장, 국간장, 튀김류 5가지 제품을 지원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당장 없지만 GMO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난 GMO 제품 사용으로 안심하고 식자재를 선택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논 GMO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다. 때문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추고 그 차익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교해서 1인당 단가 부담이
식품비가 부족해 그 비싼 난GMO 제품 사용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천시에서 시중 GMO 제품과의 차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50에서 6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교한 옥길 중학교. 김정현 교장은 직접 배식을 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꼼꼼하게 챙긴다.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 학생들의 표정도 보고 또 우리 그 학생들이 먹음으로써 어떤 그 안전성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또 배식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즘은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가 굉장히 또 중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만족도를 좀 높여볼까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배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논GMO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떨까? 사실 이 GMO라는 게 그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급적 논GMO를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 표시 규격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개할 정도의 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딱 꼬집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논GMO를 사용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만 고추장, 된장, 간장에 한해서 이제 우리 전통식품 인증 그거를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대전시의 경우 작년부터 GMO 제품 퇴출을 포함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단 친환경이라는 말을 요즘 하도 난무해서 문제가 좀 되는데 우리 아이들 밥상에 급식에 정체불명의 식재료가 아닌 안전한 식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례 명칭부터 대전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례 명칭이 현재는 대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부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전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두 가지 내용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면서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 그리고 시장의 의무, 책무를 집어넣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올 7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우선 저희 대전시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것은 서로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대전은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많은 예산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보지만 아주 주요 제품부터 논GMO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단계별로 아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LMO와 GMO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와 건강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이들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있었기에 이제 정부의 농업정책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모든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먹는 거를 직접 생산해서 먹지 않는 다음에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가치를 좀 고민하는 그런 철학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기본 틀을. 지금은 이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나 클린턴 정부 쪽에서는 GMO를 장려했어요. 미국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규제 같은 거 조금 완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정부 들었으니까 프레임워크를 바꿔야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오히려 우리가 non-GMO 국가로서 미래에 진짜 우리나라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62kg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1인당 GMO 소비량을 보면 한 해 43kg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전히 이게 GMO 식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GMO 관련 논란은 2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주장에 앞서 어떤 제품에 GMO가 들어있는지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권성재 PD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안전성이 보장되어서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